자, 허프 모형은 허프의 뭐 확률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중심지 이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중력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허프에. 자,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레일 이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현실에 맞게 약간 수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허프는 뭐 번역상의 차이니까 뭐 고객 유인력 이렇게 할게요. 고객 유인력은 자, 매장 규모에 규모 대신에 인구 규모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구 규모가 많을수록 클수록 매장도 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인구를 넣거나 아니면 매장을 넣거나 막 그래요. 실제로 출제가 그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로 해야 되는 아니 매장이라 해야 되는데 인구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는 그 다 번갈아 씁니다.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공간 마찰에서 마찰 개수성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적어보면 고객 유인력은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마찰 개수, 거리의 마찰 개수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제 거리 이렇게 하게 되면 거리가 뭘수록 반비례한다는 걸 배웠죠? 근데 여기는 그냥 거리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마찰 개수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찰 개수가 람다다. 그 람다가 반드시 2가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은 허프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모형을 소매 상권 모형으로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매장을 다뤘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봅니다. 아까 레일 이론에 따르면 이 그림에 따르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km다. 그럼 거기 갈 확률이 반반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허프는 그렇게 안 봤다는 겁니다. 거기 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대기 교재 보면 그 마찰 계수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회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일이 다 갔느냐 봤더니 여기가 비포장도로야.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5km 가는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마찰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한다면 단지 거리가 가깝다 해서 접근성이 높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걸 배운 적이 있죠. 그런 논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반영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물리적 공간 거리만이 아니라 다른 제약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고객을 끌어당기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찰 기술 값이 클수록 유인력은 작아져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람다 뭐 매장 면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게 커질수록 어때요? 분모는 커지는 거죠?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게 마찰이 심할수록 마찰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또 그림을 한번 봐보면 자 봅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재에 사례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60페이지 가봅니다. A 도시의 그 상점 현황 그래서 매장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 매장 면적이 A가 얼마로 돼 있어요? 300제곱미터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B 매장 있죠. B 도시 매장 250제곱미터. B가 50제곱미터. 잠깐 봐요. 일단 우선 요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고객이 10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10만 고객이 주변에 이런 매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예요? 30km. 여기는요? 5km. 잠깐 봅니다. 근데 여기가 람다가 주어져 있죠? 이 람다가 1인가요? 여기는 다르다니까. 달라. 여기는 30km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막 10차선 도로이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2차선 도로라든가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가. 응? 그러니까 이제 마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그 레일 이론하고 좀 다른 점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봐요. 두 도시 사이에 직선 간의 고객이 배일돼 있다라고 레일은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여기가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강물이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한라산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얘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장점이 매장이 B만 있는 게 아니라 C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C, 그죠?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제곱미터. 거리가 또 어떻게 돼, 여기? 5km에 람다는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일리로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합니다. A로 갈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A로 갈 확률.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유인력 플러스 B의 유인력 플러스 C의 유인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유인력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매장이 C 말고 D 있다. D 해도 돼요. 있는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A의 유인력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A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30km. 그리고 1승이죠? 그리고 여기가 300. 여기는 5의 제곱에 250. 5의 제곱에 250. 여기 계산이 좀 간단하다 보니까 문제 풀 때 막 서둘러서 막 대충 해버리려고 경향이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숫자를 제대로 적으면서 한번 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어. 막 서둘러서. 자,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 10. 여기도 10. 여기 10. 여기 10. 그럼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갈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지문을 봐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이 일단은 매장이 3개 나왔다. 도시가 3개 나왔죠? 지금까지 2개 나온 것이 출제됐고 3개가 아직 안 나왔어. 두 번째, 람다가 1인 경우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잘못 출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 없음 처리되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1인 게 반드시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1하고 또 2를 섞을 가능성이 있겠죠? 섞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객처 10만이 100%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세례까지 종합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 가능한 최대치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돼. 그러면 합격이야. 이거 나오면. 그래서 그 계산 사례, 거기 그림 밑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거리 공간 맞춰기값은 뭐라 돼 있어요? 그림에 각각 주어졌다고 돼 있고.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표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거주지 10만 중에 몇 퍼센트만이? 90%만이. 그러니까 10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10만 중에 90%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얼마예요? 3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가지고 연습을 시킬 때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동그라미 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요거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 만약에 이제 3가지 도시나 매장이 나왔다. 그러면 레일 이론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레일은 항상 2도시고 거기 직선과에 배열됐다는 단순한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허프가 레일 이론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크리스탈 이론하고 그러면 레일 이론하고 허프 이론하고 이 3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탈 이론하고 허프 이론하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크리스탈 이론은 거시적 분석이고 소비자 분포에 관심이 많아요. 소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아까 어떻게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 거 이거 있죠? 이렇게 그거 좀 관심이 많았고 여기는 미시적 분석. 이거 뭡니까?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러 갈 확률까지 계산했던 거죠. 따라서 이거 소비자 행태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레일리하고 또 허프는 또 비교되는 게 이게 2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분기점을 언급합니다. 상권의 경계를 언급해요. 그러나 허프는 여러 매장 도시를 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 매장을 쓰거나 도시, 인구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분기점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기점 필요가 없어요. 직선간에 꼭 배열된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거시가 뭐예요? 크게 본다는 거죠. 잘 봐요. 크에 네모쳐져 있어. 에? 거시 크게 본다. 크리스탈러는 거시적 분석을 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허프 봐요. 허프는 물이 빠진 사람 내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려면 가까이 가야 돼. 미시적 분석. 살려고 발버둥치는 행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허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둘 중에 이제 헷갈리게. 그죠? 철도 레일은 몇 개? 2개. 예? 레일리는 두 도시, 철도 레일은 2개.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경부선, 호남선 나눠지죠? 분기점이 있어. 근데 물이 빠진 사람은 두 팔만 쓴다, 온몸을 다 쓴다. 그러니까 여러 매장 도시. 계속 떠내려가죠? 물이 빠졌으니까 분기점 없어. 분기점이 없다니까. 계속 떠내려가요.